시작됐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귀경길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겹치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수 기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아침이라 정체 구간이 아직 많지는 않은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더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로 현재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고속도로 오산 나들목 인근입니다. 서울 방향과 부산 방향 모두 차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산 천안선 정안 나들목 인근입니다. 천안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줄지어 주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지금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지 6시간 40분이 걸립니다. 광주에서는 4시간 10분, 강릉은 3시간, 울산에선 5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차량 약 513만 대가 이동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9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귀경 차량은 오전 9시쯤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오후 4시부터 5시쯤 가장 많았다가 밤 10시부터 정체가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홈페이지나 길 안내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항공기 지연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면서 급여를 받지 못한 항공 관제사들이 병가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상원의 임시 예산안 처리는 또 실패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항공 관제사들이 대거 병가에 들어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정원의 절반만 근무하고 있다고 미 교통부가 밝혔습니다. 8일째 이어지는 정부 셧다운 탓에 관제사들이 급여를 못 받게 된 영향이 큰데 이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항공편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 공항은 관제사 부족으로 출도착 항공편을 축소한다는 공지까지 내걸었습니다. What you're going to see is the stress, pressure, and fatigue that air traffic controllers have to contend with, the very difficult world of managing this system already critically staffed. 이 같은 행정 마비를 끝내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낸 임시 예산안은 현지 시각 8일 상원에서 또다시 모두 부결됐습니다. Now in day 8 of the Trump Republican shutdown, and these extremists don't even want to show up to work when they're requiring hardworking federal employees to show up to work without pay. They did not want TSA agents to be paid. They did not want air traffic controllers, border patrol agents, and all the rest. They live with that vote. 미 상원은 내일 다시 임시 예산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지만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정부 셧다운 사태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북한이 이르면 오늘 저녁 평양 김일성 광장 일대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둔 북한이 수만 명을 동원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최근 우리 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열병식에는 중국에서는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 러시아당 의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북중러 정상이 만난 데 이어 이번엔 평양으로 무대를 바꿔 북중러 3국이 다시 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반도 외교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할 마이클 디손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지명자가 현지 시간 7일 연방상원의 인준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의회 사이트에 따르면 디손버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상원 표결에서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 아세안 등을 관할하며 북미 대화가 추진될 경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의약품을 싣고 가자지구로 가던 국제 구호선단을 또다시 납포하고 활동가들을 압송했습니다. 그중엔 한국인 1명도 포함됐는데 우리 정부는 빠른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컴컴한 바다에서 여러 척의 구호 선박들이 가자지구 쪽으로 뱃머리를 향합니다. 그러자 상공에 헬기가 뜨고
이스라엘 군함들이 다가옵니다. Boat is approaching very fast, but boat fast approach. 뱃머리에 접근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빠르게 갑판까지 올라오더니 선박들을 멈춰 세웁니다. 납포된 배들은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국제 구호 선단으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싣고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의사 등 활동가들이 이스라엘로 압송됐고 여기에 한국인 김하연 씨도 포함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바다에서 가로막혔고 저는 이스라엘 점령군이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가담한 국가의 군대에 의해 납치된 것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말 유럽에서 활동가들과 합류해 가자지구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빠른 시일 안에 김 씨를 석방해 줄 것을 이스라엘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뚫고 전투 지역에 접근하려 해 납포한 것이라며 선박과 탑승자들은 항구로 안전하게 이송돼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구호 선단을 납포한 건 최근 일주일 새 두 번째로 지난 2일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400명 넘게 구금됐다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구상 1단계에 모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인질 석방과 군대 철수 등 평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썼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내각을 소집해 하마스와의 협정을 비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성명을 내고 점령군의 철수와 지원금 유입, 또 포로 교환 등을 규정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간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인질들이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30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올해 생리의학상에 이어서 화학상까지 일본은 10년 만에 한 해 2명이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The 2025 Nobel Prize in Chemistry to Susumu Kitagawa.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일본의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특별교수를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I am deeply honored and delighted that my long-standing research has been recognized. 리처드 롭슨 호주 멜버른대 교수, 오마르 야기 미국 UC 버클리대 교수와 공동 수상입니다. 이들은 금속 유기 골격체 MOF라는 새로운 분자 구조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야말로 과학자가 된다는 진정한 의미라고 밝힌 기타가와 교수는 노벨위원회의 전화를 스팸 전화로 오해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最近ですね、なんか勧誘の変な電話がよくかかってくるんですよ。で、私はまたかと思ってですね、ちょっと不機嫌に取ったら、スウェーディッシュアカデミーの選考委員会の委員長というのを名乗られたんで、ちょっとびっくりしました。 기타가와 교수의 노벨 화학상 수상으로 일본은 올해 과학 분야에서만 2명째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지난 6일엔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석좌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일본에선 10년 만에 한 해에 2명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외국 국적 취득자 4명을 포함해 일본인 개인이 노벨상을 받는 것은 30번째이고 단체로는 지난해 평화상을 수상한 히단쿄 한 곳이 있습니다.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 화학상 수상자가 발표된 가운데 올해 노벨상 일정은 오늘 문학상, 내일 평화상, 그리고 13일엔 경제학상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오늘 579돌 한글날을 맞아 잠시 후 10시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축식이 열립니다. 이번 경축식에는 국가 주요 인사와 주한 외교단, 한글 관련 단체와 시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한글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와 재외공간 등에서도 자체 경축식과 문화공연, 글짓기 대회 등의 다채로운 한글날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 남성 난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남성 난임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가 많아서 경제적 부담이 큰데요. 정책적 지원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남성은 정자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고 석 달째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난임 휴가가 있지만 직장에 알리기도 쑥스럽고 특히 시간과 비용이 부담입니다. 한 번 정자 검사를 하면은 보통 이제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비용이, 지난달에만 해도 한 3, 40만 원의 비용이 들었거든요. 휴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남성 난임 환자는 빠르게 늘어 지난해 처음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었는데 같은 기간 난임 시술 환자는 33%, 진료비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같은 보조 생식술과 연결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정자증 환자는 고안에서 정자를 직접 채취해야 하는데 정자를 찾지 못하면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 현미경 사용료와 특수 재료비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시술 한 번에 300만 원 가량을 전부 개인이 내야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 무정자증 정자 채취술 하는 경우 이렇게 정부 지원이 좀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 규모나 그 지원 방향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개선해 줬으면. 경상북도가 지난 7월부터 남성 난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아직 미미합니다. 저출생 실태 개선을 위해 남성 난임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마약 수사 기법에 통제 배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항이나 항구에서 마약을 적발했는데도 못 본 척 놔주는 허락된 함정 수사인데 작전 현장을 김지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며 택배 상자로 다가옵니다. 일명 클럽 마약 케타민 배송이 완료되는 순간 잠복 수사관들이 덮칩니다. 실은 빈 상자였습니다. 국제 택배나 우편으로 온 마약을 내용물만 쏙 빼서 상자만 배달하는 걸 통제 배달이라고 합니다. 이 수사 기법을 쓰는 현장에 함께 해보겠습니다. 40kg 넘는 전압 안정기를 뜯어내니 필로폰이 나왔습니다. 정원아, 가이키트 갖고 온나? 빨리! 스리랑카에서 온 대마류, 바로 압수하는 대신 통제 배달 작전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두꺼 한 2kg 정도 되겠네. 누가 사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는 엉터리인 것 같은데. 진짜처럼 위장하기 위해 실제 집배원이 배달합니다. 미리 말을 맞추는 작전 회의는 필수입니다. 한국 사람이 그냥 괜찮은데. 많이 쓰면 됩니다. 3번을 불러도 기척이 없습니다. 배달됐으니 찾으러 오라고 투약자를 유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이 전화번호가 죽었잖아. 이 전화번호 쓰는 사람이 배송된지를 알 수가 없어. 이번 작전은 실패입니다. 확률로 봤을 때 반반이랄까요? 비일비재합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통제 배달이 진행 중입니다. 누군가 해외 직구한 합성 대마. 6시간 잠복 끝에 택배를 가지러 온 남성을 체포합니다. 병원에 경험할 수 있고, 진실 거부할 수 있고. 국내 유통이나 투약 일당에 최대한 근접하는 통제 배달. 국제기구도 인정한 합법 함정 수사입니다. 그 집에 안 산다는 걸 확인했고, 또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얻었으니까 그게 성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무도 모르게 마약을 몰래 배달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프로야구 SSG와 삼성의 준 플레이오프가 오늘 시작됩니다. 철벽 방패를 자랑하는 SSG와 최고의 창을 지닌 삼성이 불꽃 튀는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한국 시리즈. 당시 홈런의 팀이었던 SSG의 전신 SK는 최강 마무리 오승환을 앞세운 삼성의 불펜에 가로막혀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13년 만에 성사된 포스트 시즌 맞대결에서 이번엔 SSG가 단단한 방패로 복수를 노립니다. 첫 30세이브 고지에 오른 마무리 조병현을 중심으로 30홀드 듀오 노경은, 이로운이 리그 최고의 필승조를 구성했습니다. 화이트와 앤더슨이라는 막강한 원투펀치에 가을 경험이 풍부한 김광현까지 선발진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저도 첫 가을 야구여서 긴장도 좀 되는 것 같고 팬분들이랑 좀 제일 위에까지 시합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을 안타 단 1개로 이기는 웃을 수 없는 진기록을 썼지만 삼성 입장에선 그래도 믿을 건 방망이뿐입니다.
원정이지만 타자 친화적인 인천에서 열리는 1, 2차전에서 홈런 1위 팀다운 화력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정 2연전 중 한 경기라도 이기면 대구에서 열리는 3, 4차전에서 후라도와 원태인을 앞세워 승기를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정비를 잘 해서 타선도 이제 힘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또 타선이 또 살아나야지만 또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인천 경기 잘 준비하겠습니다. 주 플레이오프가 5차전 체제로 바뀐 뒤 1차전 승리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은 68.8%. 운명이 걸린 1차전 선발로 SSG는 화이트, 삼성은 최원태가 나섭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어느덧 긴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영남 동해안과 경남 내륙, 제주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 오후까지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어제는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며 다소 덥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다시 서울이 22도, 강릉 20도, 대구 23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을 향하고 있는 제22호 태풍과 23호 태풍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밀려올 수 있겠고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또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요즘 비 내리는 날이 많습니다. 연휴가 끝난 내일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당분간 서울의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 간에 발생하는 추가 사고. 매년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 삼각대도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르다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112, 119로 신고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생명인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을 기억하세요. 한국 과자 먹어야 되죠. 공부를 잘했는데 저는 세종학관에서 세종 1부터 지금의 세종 6까지 공원에서 산책할까요?